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어제 저희가 전해드린 대로 김부겸 의원 사무실에 날계란이 투척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김 의원은 처벌은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날계란 7, 8개를 던진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이분이 무슨 다른 배경이 없는 단독 범행이라면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라고 공식적인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4번째 선거를 치르는 김 의원도 이런 일은 처음 겪는다고 했는데요. 잠시 후 1부에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승리를 위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 일자는 4월 15일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겪으시는 고통을 공감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빨리 고통을 덜어드릴까 하는 데 집중해서. 후보 등록을 마친 이낙연 민주당 선대위원장,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였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늘의 핫 이슈들 모아서 기자 언박싱에서 짚어봅니다. In order to safeguard the health of the athletes and everybody involved in the Olympic Games, that we have to postpone. 도쿄올림픽을 연기해야 한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의 공식 발언이었습니다. 2010 도쿄올림픽을 목표로 훈련에 매진해오던 선수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IOC 선수위원인 유승민 전 탁구선수 3부에서 만나봅니다. 1인당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0만 원까지 직접 지원하겠다는 거. 그런 돈이 이제 얼마가 드냐 하니까 얼추 한 40조 정도 들더라고요. 한 2.5% 금리를 드릴 테니 한 3년 또는 5년 동안 좀 빌려 쓰시자 해서 제가 그 이름을 코로나 국민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에서 제시한 40조 코로나 국민채권에 대해 구체적 방안을 보여주면 검토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이 방안을 제시한 신세돈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3월 26일 목요일 이동행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 선거 사무실 출입문에 계란이 던져지고 민주당과 대통령을 향한 비방글이 부착돼서 논란이 됐습니다. 경찰이 바로 조사에 들어갔고요. 40대 용의자가 검거됐습니다. 김부겸 의원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증오의 정치에 맞서 통합의 정치를 펴겠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직접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 수성갑 후보인 김부겸 의원입니다.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김부겸입니다. 예. 오늘부터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데 후보 등록하셨습니까? 네네, 아침 9시에 가서 했습니다. 예. 그런데 후보 등록 하루 앞두고 어제였죠. 계란 투척 소동이 벌어져서 좀 많이 놀랐을 것 같고, 의원님 뭐 페이스북 보니까 그 막내 비서관이 그 계란 껍질 치우는 장면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다 이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예, 아주 이제 20대 중반, 그 아가씨인데, 예. 아마 그 냄새가 지독하거든요. 예. 그걸 치우면서, 이렇게 냄새가 지독하니까 계란을 던지는가 보네요라고 해서, 참 그렇게, 좀 단단하기도 하고, 예. 또 용기도 줘야 될 것 같아서 참 웃었습니다. 예. 근데 이런 일이 처음 겪으셨다면서요, 그동안 선거하면서. 예, 제가 대구에서 4번째 선거인데요. 이런 건 처음입니다. 8년 전에 처음 이제 출마할 때도 냉전에 심했습니다. 예를 들면 면전에서 명함을 찢는다든가, 그 당은 별개이다 아니냐는 욕설은 들었습니다만, 이번처럼 이렇게 이제, 비방하는 글을 부착하고 계란을 던지는 이런 소동은 처음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후보 등록을, 그저께 밤이니까 이틀 앞둔 시점이네요. 또 심야에
여기 보니까 그 남자 직원들 둘이 아마 편의점에 간 사이 그 틈을 노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안에는 사람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점에서 조금 매우 좀 안타깝고 조금 아마 조금 정말 좀 심정 상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또 그 사건 이후로 뭐 꽃다발 또 손편지 보낸 대구 시민도 있었다면서요? 힘내라면서? 예, 뭐 이게 어차피 이제 어찌 보면 대구 시민들한테는 조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혹시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민주당이나 또 제가 너무 또 많은 상처나 또 너무 깊이 정치적인 어떤 사건으로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싶었던가 어떤 젊은 여성분이 예쁜 보라색 히아시스 꽃다발을 사무실에 놓고는 예. 후닥닥 나가셨어요. 예, 그러면서 거기 손편지가 하나 들어있었는데 그게 결국 이제 포기하지 말라. 여기에는 당신을 지지하는 지금은 분위기 때문에 말은 못하지만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다. 예. 함께 변화를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뜻을 전해주셨습니다. 예. 정말 감사하고 힘이 예. 납니다. 예. 이 사건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리니까 또 저희 댓글에도 뭐 대구 지역을 좀 비하하는 그런 댓글들이 올라오는데 그 지역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몇몇 사람이 문제였던 거니까 대구 지역. 네네 그럼요. 예. 이게 바로 그래 가면 우리가 그렇게 극복하고 싶었던 지역주의 정책으로 정치로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점을 꼭 고려해 줄 것을 예. 요청드립니다. 예. 근데 의원님 입장에서는 뭐 대구 그 코로나19 이제 있었을 때 대구에다가 뭐 의원님께서 좀 힘 좀 써서 많은 또 뭐 구호용품이나 이런 것들도 물론이고 또 1조 원이 넘는 돈도 땡겨오려고 노력 많이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좀 섭섭하기도 하시겠어요. 왜 이게 내 마음을 몰라주나 뭐 이렇게. 이제 물론 이제 지역의 정치인들 중에서 특히 미래통합당 의원님들은 이 시기가 공교롭게도 공천 시기가 걸려서 예. 그분들이 움직이기에는 한계가 있었고요. 예. 다행히 이제 저희 당의 홍일학 의원님하고 제가 또 구미의 김행건 의원하고 저희들이 전부 예결위원이었어요. 예. 그래서 정말 정부 원안을 보고는 이게 말이 되냐. 예.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 보고 빚내 갈아서 버티라는 게 말이 되냐라고 막 싸움도 하고요. 예. 또 지방에서 올라가서 저희들이 사실은 시위하다시피 시위도 하고 우리 원내대표님하고 우리 대구시장님 경북지사님 간담회도 저희들이 만들어드리고 예. 또 국회의장님도 뵙고 이러면서 다양한 노력을 했고 마지막에는 또 개수조정 소위원으로 들어가셨던 홍일하 의원께서 정말 목숨을 걸고 정말 한번 도와주라. 한 지역이 전부 다 정말 말라 죽게 생겼다. 굶어 죽게 생겼다. 그래 업소를 해서 저희들이 1조 400억을 정부 원안보다도 더 추가해서 대구 경북에 배정을 했습니다. 예. 근데 용의자는 어쨌든 붙잡혔다고 해요. 네네. 어제 아마 밤새 수사를 했다 그러고요. 아마 이제 고무렵에 저희들이 이 사람이 검거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배우가 있거나 뭐 조직적이 아니라면 저희들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그런 뜻은 저희들이 밝혔습니다. 예. 처벌을 원치 않으셨다고 했는데 혹시 왜 이런 행동을 벌였는지 들어는 보셨습니까? 제가 아직까지 제가 수사 보고를 받거나 이럴 처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어떤 이분이 보니까 44살인데 조금 말하자면 사회에서 이렇게 크게 활동하거나 이런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가슴 속에 지금 어떤 기존 질서라든가 정치권의 정오감 같은 게 있고요. 막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또 그게 이 지역에서는 진영 정치로 이렇게 구분이 되다 보니까 아마 저희들에 대한 어떤 참을 수 없는 어떤 불신 같은 이런 게 있지 않나. 어찌 보면 이분도 결국 보면 과도한 진영 정치나 어떤 정오에 내몰린 정치 그런데 희생자가 아닌가. 그게 또 자의식이 과잉이 됐을 거 아닙니까? 나는 그 가치를 지켜야 된다든가 이런 그런 것들이 있는 행동으로 연결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계란도 던졌습니다마는 선거 사무소 정문 앞에다가 팻말도 붙였던데 그 비방글을 보면 문재인 폐렴 민주당 아웃 이런 거였어요. 네네. 예. 선거운동 하면서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으세요? 문재인 폐렴이라든가. 그렇게 노골적은 아니지만 사실 정부 여당에 대한 어떤 비판의 핵심은 결국은 결국 같은 기조입니다. 우리 정부의 여러 정책들을 못 믿겠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방역 대책이 이제 물론 전 국민적인 어떤 방역을 잘하고 있다. 라는 게 이제 국민적으로 한 67% 되고 우리 대구 경북도 이제는 이 정부가 잘한다라는 게 한 57% 나옵니다. 예. 지금은. 예. 그렇지만 초기에는 그게 또 중국인 입국을 막지 않아서 이게 확산된 거다. 오해도 많았고 예. 또
마스크 때문에 우리가 한 3주 곤욕을 치렀었잖아요. 예. 줄을 서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이 지역의 주민들도 이제 또 시민들도 본인들도 상당히 의연했잖아요. 그런 예. 줄서기 예. 사재기 이런 거 없었고 예. 그러면서 차츰 보니까 해외에서 평가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의 이 방역 대책 자체에 대해서 조금씩 신뢰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다만 이제 정치적으로 그동안 여러 가지 덩어리가 맺혔던 이런 부분들은 아직 쉽게 안 풀리는 것 같네요. 예. 근데 의원님 방금 뭐 여론조사 이야기도 하셨습니다만은 최근에 그 외신에서 그 한국의 방역 대응에 대해서 뭐 극찬하고 뭐 키트를 빌려달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면서 그 대통령 국정 지지도 또 민주당 지지도가 전국적으로 많이 올랐거든요. 대구 경북도 좀 올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은 여기는 뭐 체감을 못 하겠어요. 아직도 예. 우리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한 20% 초반대. 예. 미래통합당에 대한 지지율이 40%대 초반이니까 예. 우리 후보들이 모두 다 힘들어하고 있죠. 그러나 조금씩 사실상 아무 대안 없이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만 하고 화를 낸다는 게 결국 지역으로 하여금 점점 더 어렵게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시민들이 어떤 새로운 비전이라 할까 도시 발전에 대한 그림을 그리기 어렵지 않느냐. 오히려 그런 점에서 지금 여당 후보로 나온 분들이 또박또박 어떤 지역 발전 공약이라든가 혹은 국가의 미래에 대한 비전들을 오히려 또박또박 지금 제출하고 있거든요. 예. 오히려 지금 미래통합당 쪽은 뭐 제가 남부당이라서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그 공천 파동의 후유증이 제법 큰 것 같습니다. 그 여파도 있고. 후보들이 많이 나왔잖아. 예. 알겠습니다. 그 선거 얘기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선거 얘기를 해보죠. 그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이제 두 분이 지금 주호영 후보하고 이제 박빙으로 나온 것 같아요. 지난번 총선은 의원님께서 상대 후보를 굉장히 큰 스코어차 눌렀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분위기가 좋은 것까지는 않습니다. 아유, 예, 그렇죠. 그때는 이제 도전자였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었다면 지금은 훨씬 더 지키는 게 어렵네요. 그런데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의 정치라든가 진영 정치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상처들이 아주 강하게 남아 있어요. 예. 그래서 정부 여당의 각종 정책이나 이런 데 대해서 막연한 분노가 또 있고요. 또 아까 이야기한 어떤 조사는 박빙이지만 또 어떤 조사는 제법 차이가 나는 걸로. 왜냐하면 상대 후보가 정당 지지율을 먹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그 극복에는 상당히 좀 아직 차이 나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또 그러면서도 이렇게 보니까 아직도 이분들이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인 것 같습니다. 제 김부겸이라는 이 후보를 살려주는 게 도움이 될 건지 혹은 이번 기회에 한꺼번에 말하자면 청산을 해야 도움이 될 건지 아직도 마음들이 못 정하시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아까 우리 정부의 코로나 대응에 대한 평가가 좋아지고 이런 것들은 저한테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제도 대구시 의회에서 그 여야 의원들끼리 논쟁이 있었고 오늘도 좀 논쟁이 있다가 권영진 대구시장이 뭐 쓰러지는 일도 있었는데 결국 이 문제는 긴급 생계 자금을 권 시장이 총선 이후인 4월 16일 날 지급하겠다 해서 벌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점은 저는 안타까운데 예. 다른 지자체들이 하는 걸 보면 신속하고 직접 지원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굳이 왜 4월 16일이냐 하고 막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많이 했잖아요. 예. 특히 우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위원님들 또 광역위원님들이 가서 직접 시위도 하고 해서 예. 일단은 6일 날부터 우편 발송이 가능한 분들은 그걸 통해서 우편 발송을 하겠다. 그러면 3, 4일 뒤에 바로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 어떤 선거 시기는 피하겠다라는 애초에 대구시 발표는 일단 무너진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답답한 게 하루라도 빨리 정말로 목이 말라서 정말 물을 찾는 이분들한테 하루라도 빨리 하려고 하는 노력을 좀 보여다오. 예. 절박하다. 그만큼 대구의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또 일용직 노동자들은 지금 수입이 없은 지가 벌써 한 2달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절박한 게 없다라고 이제 계속 저희들이 정말 목소리를 높였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마 시장께서도 권 시장께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시다가 오늘 쓰러졌다. 그래서 예. 저녁에는 제가 면회를 한번 가볼까 합니다. 예. 면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권영진 시장은 그 4월 16일 날 지급하는 건 선거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대구 시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선거 이후에 지급한다 그러니까 선거와 연관돼서 상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그게 무슨 관계가 있냐. 예. 이건 왜냐하면 쟤는
재난지역이다. 재난지역에 그 재난을 당한 국민들에게 일종의 희망의 손을 말하자면 연대의 손을 내미는 거 아니에요. 예. 뭘 거기에 그렇게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냐. 오히려 지금 뭐 경기도나 서울시 혹은 전주시 같은 데서 하는 걸 보면 예. 적극적이고 신속하고 직접적이거든요. 예. 그건 많이 걸릴 이유가 없죠.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주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선거 전에 지급하겠다 이 얘기인데 네네. 경기도는 전 도민을 상대로 1인당 10만 원씩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네, 1인당. 예, 1인당. 그러니까 이게 뭐 재난 기본 소득이든 뭐 긴급 구호 자금이든 뭐 이름이야.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또 이거 정부 차원에서 나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저는 뭐 정부 차원에서 나섰으면 좋은데 그러려면 이제 결국 국회에서 동의가 돼야 될 텐데 그러려면 토론이 필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이 긴급 재난 소득이라고 하든 긴급 재난 기금이라고 하든 긴급 재난 보조금이라고 하든 결국 전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니까 지금까지는 사실은 이런 것들을 우리 뭐 예를 들면 보조금이라든가 혹은 복지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잘 없단 말이에요. 항상 이렇게 구입을 했잖아요. 예, 이렇게 뭐 소득 분위기가 어떻고 이렇게 그런 점에서 아직까지 야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쉽게 동의하지 못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논란을 벌일 시간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보세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 그래서 뭐라고 하든 간에 이번에 이렇게 빨리 어려운 사람들에게 빨로 손을 내밀어주는 그런 어떤 게 필요하고 그래서 아마 정부가 직접 나서지는 못했지만 각 지자체들이 했던 이런 좋은 결과들을 빨리 수렴을 해서 정부가 이런 문제 앞으로 재난을 당했을 때 국가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빨리 합의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죠. 의원님. 네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대구 수성갑 후보인 김부겸 의원이었습니다. 1부 수도 마치고요. 2부 기자 언박싱 코너로 들어옵니다.